겉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에 피고인으로 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게 거의 80여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일단 긴 설명보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필요성과 공정한 재판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주관적인 표현은 제가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근데 이제 딱 보여지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머리가 하얗게 샜고 확실하게 체중이 빠진 건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이게 꽤 오랜만인데 과거 한 석 달 전 외형과 꽤 많이 비교 대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구치소 생활 3개월 만에 정말 많이 외모가 바뀐 것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예. 거의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머리도 아마 이제 염색을 못해서 예. 머리도 이제 희게 되고 또 살도 많이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본인이 당뇨병을 이제 앓고 있다라는 것들 뭐 예. 그동안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마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예.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버텨야 되고 얼음 페트병 하나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예. 그 1.8평의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런 모습들이 그 얼굴과 이런 모습에서 여전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맸다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공식 그 석상에 나올 때마다 저렇게 빨간 넥타이를 맸었는데 뭐 제가 잠깐 주관적 평가를 하면 저 안에 있는 드레스 셔츠, 뭐 일명 와이셔츠라고 하는 것도 일단 다림질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올 때는 포승줄과 수갑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물론 이제 85일 만인데 박성근 비서관님, 김계리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은 심한 당뇨로 인한 망막증, 실명 위협이 있고 진료 시기를 놓쳤다. 이런 건강에 대한 얘기를 윤 전 대통령 측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어떤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뭐 특검 측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때도 예. 그리고 재판에 나가지 않을 때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러면서도 변호인들과는 일과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장시간 접견을 했다라는 부분도 드러나기도 했었고 예. 뭐 구속적부심이라든지 내란 특검이나 뭐 내란 특검의 수사나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으면서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와 어떤 방어권 보장의 명분을 갖다 댔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핑계로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국민들께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보석을 이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중대했고 사안의 중대성 역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사안 자체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예.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보석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건 것 같아요, 오늘. 1.8평 감방 안에서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힘들고 강력범도 아닌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보석을 하면, 보석을 해주면, 보석을 허가하면 앞으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뜻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의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보석이 저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 결국 보석을 항변하기 위해서는 또 보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은 다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하고 사실상 응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석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부분이 과연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석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해야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석 허가에 대한 요구 말고도 앞서 지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얘기, 재량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저 김기웅 대변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도 물론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과 뭐 초췌한 것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재판을 임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 인식과 본인의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부분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요. 오늘 재판 중에서 가장 다투는 혐의가 예. 체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되면 상급심에서 이게 파기 사유가 되고 먼 미래 시간이 꽤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체포를 방해하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사와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보석이라는 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체력적으로 건강을 좀 유지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일주일에 4-5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이 되지 않은 조건부 알겠습니다. 보석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절박한 심정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평 그 좁은 감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윤 전 대통령의 항변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